로보티즈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78억 원 발생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8회전으로 느린 편이고 PBR은 7.36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의구심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로보티즈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강서구 마곡 중앙 5로 1길 37 마곡동 홈페이지 방문을 해서 사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액추에이트고요. 이게 AI 워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향후 발전된 피지컬 AI 로봇까지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지금 업종을 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돈 안 돼 접었던 휴머노이드 예상보다 빨리 시장이 열렸다. 승부수는 관절, 액추에이터,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가 그 조선 비지에서 나왔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에서 다뤘습니다. 주가는 18만 1,900원으로 1년 전보다 133.8%가 상승했습니다. BPS 장부 가격이 769원 조금 올랐고요. PBR은 7.36으로서 411%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 김병수 씨가 23.7%, LG전자가 6.56%, 그리고 외국인이 6.21%를 가지고 있는데 JP모건, 골드만삭스가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00억 9,200만 원, 10.1%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0.1% 크게 높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율이 20%가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하고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 5.4% 하락했고요. 운영경비는 무려 142.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0.46으로서 63%가 하락했습니다. TO의 생산성을 남들이 물어볼 때 이해하기 좋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4,600만 원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업손실 77억 6,400만 원, 무려 1,538%가 추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억 4,300만 원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로보틱스 적자 원인이 뭐냐? 그러면 1차는 매출 재료비가 크게 상승했다. 두 번째는 운영경비도 대폭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3회전에서 3.8회전으로 상승될 경우 적자는 극히 드문 이건 사건입니다. 제 분석 경험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특별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났을까? 이것은 결국 이 운영경비 쪽에서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는 72억 2,100만 원 영업 적자입니다. 원가회계 적자 원인은 원가 손익을 보고서 묻는다면은 매출 원가가 43.4%로 크게 상승을 했고 원가율로도 12.7%가 상승을 했다. 또 판매관리비도 133.3%나 크게 증가해서 영업손실이 낮다라고 설명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에는 필히 2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출원가가 왜 상승했습니까? 라고요. 우선 재고자산의 명세, 제품 반제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58억 5천만 원, 연초보다 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0% 증가했는데 재고는 35%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 손실이 그나마 적게 나온다고 하는 거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스르풋이 더 적자가 많이 났죠. 35%나 증가한 것은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재고에 또 돈이 잠기게 되는 거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5억 6,200만 원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액이 45억 4,600만 원이라고 표현되면은 사용액으로 표현되면은 A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공품을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반제품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A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9억 8,400만 원, 운영경비가 143억 2,900만 원인데 1년 전보다 무려 142.2%가 크게 뛰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뭔 돈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느냐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17억 9,500만 원을 뺀 25억 3,4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생산 재료 비율 63.9%로 6.6%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된 추론이 나옵니다. 또한 운영경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보입니다. 재고자산 입출 교차 검증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WCAI로 하면은 이 교차 검증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입고 금액은 총 제조 비용이 되겠고요. 생산량으로. 그 다음에 출고 금액은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증을 해보면은 일치를 하는 것은 나옵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여기 비성분의 원재료 사용액이 45억 4,600만 원을 갖다 내면 역산으로 입고 금액이 66억 900만 원이 나옵니다. 원재료를 많이 사들였는데 사용은 그만큼 또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돼서 원재료가 70억에서 한 90억, 한 20억 원이 원재료가 또 저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운영경비가 크게 많이 증가했느냐? 종업원 급여가 가장 눈에 띕니다. 1년 전에 33억짜리가 어떻게 102억 원이 증가하느냐? 직원 수가 왕창 늘었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하게 되겠죠. 지급 수수료도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외주 가공비도 더블 정도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재고자산 변동 검증입니다. WCAA는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가 뽑은 거고요. 비성분은 회사가 제시한 거. 5,900만 원이 작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추적할 근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고요. 1단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하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액은 올해 1분기는 낮췄지만 전년도는 1억 1,8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0억 3천만 원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11억 2,700만 원으로 9,700만 원의 재고가 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입을 잡으면은 오히려 1억 1,800만 원이 재고가 날라갔다는 얘기죠. 어디다가 엿박 까먹었느냐고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5억 4,300만 원은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 증가액 15억 300만 원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르프 손익은 정확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102억 원인데 전년도가 33억 4,200만 원이죠. 그리고 직원 수를 1분기 거를 각각 비교했는데 오히려 5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평균 임금은 2억 6,600, 900만 원. 대기업도 받을 수 없는 이런 큰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될 수 있느냐. 이 직원 수가 잘못된 거냐.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215.4%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분배율은 올라간 거, 이런 거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찾은 거 하나의 힌트는 현금 흐름표에서 비현금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현금 비용에 나는 급여가 들어간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78억 5,400만 원. 그럼 102억 원에서 78억 5,400만 원은 현금이 안 나간 급여 처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질급여는 23억 5,300만 원인데 전년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5명 줄고 29.6%가 인건비가 내려간 거, 직원 수 감소에 따라서 내려간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나 이 급여를 미지급으로 자꾸 비용 처리를 하고 미지급으로 잡을 수 있는 거냐. 저는 조선 천지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기업은 처음 봅니다. 의도적으로 비용 증가를 한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외주 용역비를 못 줬다. 미지급으로 잡았다 하는 거는 나름대로 용역 계약을 해서 했다가 하는 거 있는데 직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미지급금이나 이런 거로 할 수가 있는 건지, 돈을 안 주면서 비용은 왜 떠는 건지 전혀 그렇다고 연구개발비 쪽으로 떤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양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로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과 구매의 평가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속도 1.9회전, 매입채무 지급속도 1.3회전, 수금속도는 빨라졌는데 매입채무 지급속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캐시버퍼, 현금 버퍼를 가지고 있는 것은 201.7%나 여유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왜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을 늦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상도 이상 좀 부도덕하다고 느껴집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53.3%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를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내려갔느냐? 원재료 가격 0.4% 가중평균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다만 기간별 제품 제조에 투입된 주요 원재료 중에서 각 일종의 매입단가 변동 추이를 기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또 전체를 대표하는지도 의문시 되긴 합니다. 어쨌든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고 올라간 겁니다. 가중평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액추에이터, 다이나믹 셀, 그 다음에 내수가 있고 수출이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 개미가 있는데 요게 3,200만 원,
3,200만 원은 로봇 하나 구입을 글쎄요. 어떤 기능까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품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로 나왔죠.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이 됐습니다. 반증은 실패입니다. 따라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요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 가격이 3.3% 상승했는데 원재료 상승률은 0.4%면은 상대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는 인식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50%만 되는 거죠. 따라서 반증 실패입니다. 또 현금 재무지표를 소개합니다. 1번 EAT 새우현금 순이익이 21억 4천만 원 순이익이 났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손익상으로는 40억 원 적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1억 4천만 원의 이 현금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106억 5천만 원. 최종 영업의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재무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433억 6,800만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이자 부채가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풍부한 기업입니다. 또 두 번째 주주 자유현금으로 마이너스 529억 원이면은 529억 9,400만 원이면은 주주로서는 돈을 이 회사에 다시 투자를 했다 그런 얘기니까 이거가 뭐가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왔냐면은 자기 주식을 팔았네요. 그래서 529억 2,700만 원이 들어왔고 전환 우선주 전환 이런 것까지 하고 주식 선택권 변동 뭐 이런 거로 해서 529억 9,400만 원이 자본이 증가했으면은 요거는 주주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529억 9,400만 원의 현금을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캐펙스 비유동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478억 7,300만 원. 돈을 어디다가 많이 썼을까?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이렇게 529억 원이 들어왔는데 현금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죠. 납입자본 성장률 1.05로 내려갔고요. 이익 인정률도 4.1%로 2%가 내려갔습니다. 자산 계정입니다. 뭐에 돈을 많이 썼느냐? 장기 금융자산에 228억 원을 썼고 종속기업 투자에 239억 원을 썼습니다. 이거 하고 인건비 아니죠. 그게 무슨 연결이 되나? 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자 부채가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유동부채도 제로고 비유동부채도 차입금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상장을 할 때 주식발행 추가금이 3,385억이나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돈들이 여유 있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여유 있는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이익을 내고 싶지 않다. 돈을 어디 빼먹을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나긴 나요. 어쨌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110% 전년 대비 증가했고 원가 회계상으로는 매출 원가율이 54.7%다. 이런 거 다 비율을 참고해 가지고
연말 계획을 세워보는데 적자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사업계획으로 잡아봅니다. 운영경비가 1 더하기 그냥 300% 하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익은 제로로 해서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881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야 그때 가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운영경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금액을 맞추려면은 매출 재료비는 무려 773.1%나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이냐?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예측을 했다면은 전년도는 흑자니까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하고 영업이익도 1 더하기 300%에서 합친 금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36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347억 원을 했으니까 제가 5.6% 높게 예측을 한 거죠. 그 올해 조금 낮춰서 해야 된다 하지만 1분기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해볼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은 그 최악의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은 전쟁 시나리오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전술 계획을 짜야 하듯이 그렇게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행계획을 세울 거냐? 우선은 전년도 손익분기점은 11월에 도달합니다. 근데 올해는 881억 원을 하려면 26.2월이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 2년이 걸려도 손익분기점은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 실행 가능한 실행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죠. 매출 재료비를 250%, 1 더하기 50%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르픈율을 70%로 올렸습니다. 그 마진율을 더 좀 올렸다는 얘기죠. 4.9% 정도 판매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411억 원인데 이 454 요거를 판매 단가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4천만 원이면 자동차 한 대 가격이면은 요즘 자동차가 더 비쌀 것 같은데요. 그거로 비유하면은 4천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은 29,000 아니 4천만 원이죠. 2,966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 달성 가능한 거를 해보니까 4천만 원에 판매를 했을 때 다시 100만 원 돈으로 들어와서 400억 원을 하면은 11.9월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적자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해야 될 거냐? 운영경비를 드디어 손을 댔습니다. 지금 아까 그 인건비가 뭐에 올랐는지 그걸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 50%를 줄이는 거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409억 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손익분기점은 12.2월, 1년이 조금 지나서 되니까 이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2026년도 안에 달성 가능할 거다. 그거 달성 가능한 방법을 재고 회전율을 11.3% 상승하는 계획을 세워서 매출액을 올리면은 회전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보다도 더 매출액을 올리면서 손익분기점은 극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게 445억 원을 팔았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1,900만 원, 거의
손익분기 변동된 손익분기점은 445억 원을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재고 회전율을 11.3%나 크게 상승을 시켜야 된다는 목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 이것도 250 재료비는 250% 업하는 거로 하고 가공비는 200%만 하는 거로 낮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를 줄이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재고가 30% 감소했을 때와 30%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 거냐 이거를 아까 휴머노이드 AI 로봇을 하나 하는데 6천만 원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고가 감소할 때는. 그런데 재고가 증가할 때는 5,700만 원에 팔아도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숫자로. 어쨌든 이렇게 원가 회계로는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재고 때문에 어디가 손익분기점이냐 그거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을 제로로 한다 그래도 두 가지의 진리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헷갈리니까 도대체 뭘 목표로 해야 되느냐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루풋 회계로 해야만이 진정한 손익분기점을 우리는 브릭 이븐 포인트를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은 한 가지 기준만 가져가야죠. 자, 백데이터를 다 받았어요. 뭐 구매나 그다음에 이제 회계한테 받아가지고 재료비 부풀린 견적을 해서 1,600만 원, 1,000원 단위로 얘기하죠. 가공비가 770만 원, 판매관리비가 근데 3,500만 원이나. 이게 그렇게 무슨 판매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인건비 같은데. 그래서 5,870만 원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견적을 냈는데 스르프 쪽에서는 합리적으로 4천만 원에 팔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4천만 원에 팔면은 영업적자 2,654만 원이나 65만 4천 원이나 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매출액을 445억 2,600만 원 할 경우 그래도 영업손실을 줄이려면은 매출 원가율을 그 63.2%에서 50%로 크게 줄이는 거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다시 한번 비교하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4천만 원에 팔 경우 적자고 그 다음에 원가 회계에는 당연히 좀 덜 적자고 그 다음에 재고 증가 시도 더 적자가 더 혹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실행계 가능한 거로 해서 판매 가격을 4,452만 6천 원에 팔을 때 이게 운영경비를 좀 줄이는 거로 했죠. 그래서 19원 남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매출 원가율을 줄인 거로 해더라도 이 4,452만 6천 원에 팔게 되면은 적자를 여전히 못 벗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봐서는 매출 원가율을 더 현격히 내려야 되는데 재고 생산을 하여 재고를 늘려 매출 원가를 낮출 것이냐 또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냐 그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스루풋은 최악의 경우 때만 운영경비를 손을 대보는 건데 사람 해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자.
공산주의 원가 회계에서 슬롯 회계로 전환하자. 두 갈래 길 중에서 우리는 오른쪽 코리아웨이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과잉 생산 관세를 안 먹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발간한 책입니다. 제조 원가의 불편한 진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